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전반전이 끝났죠.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이제 남아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양당 안이 다 조용하진 않습니다. 추석 민심, 추석 차례상 민심 때문에 각오도 다지고 또 자기 지역구를 어떻게 하든 잘 다져보는 분도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 룰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고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전반전 국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감 후반전 연휴 이후에 인터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바쁘죠? 예, 좀 바쁩니다. 네. 그 어제 네. 평택산 쌀인가 하고 뭐 배 특판 행사를 하셨다는 게 나왔던데요. 어디서 파셨어요? 예. 평택이 지난 여름에 메르스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도 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평택의 그 유명 농수산물, 특산물인 그 평택배하고 평택쌀, 애호박, 도마도 같은 평택 농산물을 국회에서 후생관에서 특별 판매를 했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예, 많이 팔았습니다. 예, 네. 많이들 도와주셔갖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고 다닐 때 평택 배 먹으러 갔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예,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그 청년 희망 펀드에 가입하신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통령께서 그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 네네. 그런 차원에서 펀드를 지금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예. 저희도 저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겠다 싶어서 어저께 청년 일자리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예, 혹시 이제 기업에게 은근한 압력으로 그냥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 고통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네. 무슨 기업에 압력을 한다는 건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예. 자, 국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책 대안 제시하는 정책 국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했는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아직 종합적인 평가를 하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 국감이 있어서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의 그 국감을 평가한다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국민들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시켜드린 국감이 아닌가 싶어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네. 후반 국감에는 좀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저희는 이제 민생을 살리는 민생 국감에 돼야 되겠다. 네.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경제 국감, 또 정쟁을 지향하는 정책 국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요. 네. 사실 증인 채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는 일이 많았어요. 호통 국감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정책 국감의 취지를 살려서 이 부실 국감의 논란이 반복되는 국정감사 악습을 좀 끊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요. 이제 국정감사가 다 끝나면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음 달 중에 증인 신청에 대한 실명제, 이 증인들은 막 묻지마식으로 채택을 나눠서 묻지도 않고 돌려보내고 그러잖아요. 한 70% 이상이 한마디 질문도 못 받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을 신청할 때는 왜 신청했고 무엇을 물을 것인지 하는 의원들의 실명을 좀 적시해서 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불출석 증인도 문제입니다. 또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건 부족한 거지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거고요. 또 이 국감으로 인해서 이제 피감 기관이 우수한 데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을 위해서 무한히 봉사하거나 예산을 아낀다든가 이런 피감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도입해서 더 나은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 말씀하니까 그 기업
총수 불러놓고 우리 지역 네. 그 민원 해결하려는 예, 그런 예. 국회의원도 있는가 하면 예, 예. 뭐 개인적 청탁으로 보이는 얘기도 한 사람도 있었고 네. 엉뚱한 또 장난감 권총도 등장하니까 참 웃겼는데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메르스 말씀하셨지만 평택이 그 메르스에 정말 네. 타격을 입은 지역인데 네. 그 야당 측에서 메르스 증인 청와대에 뭐 누구 좀 하자 그러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증인 채택이 안 돼서 이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 메르스 문제와 관련돼서는 네. 메르스의 발생 원인이라든가 또 향후에 이러한 그 질병이 네. 닥치지 않도록 예방을 하거나 네. 또 향후 대책을 세우는 거는 좋은데요. 이 메르스와 관계없는 이제 정치 공세로 이게 네. 이어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그 총괄했던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종합국감에 네. 아마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네.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시고 할 사항입니다만 네. 그런데 이걸 뭐 이제 정치 공세로 뭐 청와대로 연결하고 하는 거는 네. 조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은 정말 네.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으로 가야지 네.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정치국감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성에서 네.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예. 예. 뭐 신중하다는 게 이제 여당 측 입장이고 야당 측에서는 뭔가 가려주려 그런 거 아니었나 이제 이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미 예. 메르스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요. 네. 이미 한 번 다 걸른 문제입니다. 예. 신상진 특위위원장을 뭐 이 시간에 인터뷰를 몇 번 했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국감이 국회가 갖고 있는 3대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악의 국감이라고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감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올 법하니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추석 민심 너무 중요하죠. 특히 내년 4월에 총선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이 애쓰실 텐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추석 민심 밥상에 오르기를 바라십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그 4대 개혁과제라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금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고 네. 또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정세가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증시 침체라든가 네. 미국의 금리 변동 문제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네. 그 건강한 그런 체질을 우리 대한민국 가져야겠다는 차원에서 그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네네.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이 노동개혁은 이제 경제사회 발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당장 내년부터 이제 정년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더 큰 과제로 다가올 것 같고요. 또 이 노동 개혁은 이제 노동 시장을 이제 공정하고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라든가 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네네. 그런 것을 좀 줄이고요. 결론은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는 따뜻한 개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이 노동 개혁을 비롯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개혁 과제를 추진할 건데요. 예. 특히 이번에 이제 노사정에서 네. 이런 국민의 염원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희망을 담아서 어렵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김대한 노사정 위원장님 굉장히 애쓰셨죠. 그렇습니다. 예, 어렵게 정말 대타협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타협한 이 노사정의 정신을 살려서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입법 조치가 필요한 여러 가지 5개 법안하고 1개 부수 법안을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으로 해서 제출했어요, 국회에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이 통과시키려고 통과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빨리 더 만들어주고 또 고용 안정을 이루기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방송기자 클럽에서 뭐 저도 초대장을 받았지만 이제 민주 쪽에 그 추미애 위원장 또 그 새누리 쪽에 이인재 위원장하고 이제 완전히 토론을 했는데 그 새정년 쪽에서는 재벌 개혁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규정 노조로 일컬어지는 뭐 그런 가운데 또 민주노총이 이제 파업에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상당히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헤쳐나가실 거죠? 지금 뭐 개혁과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요.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워낙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굉장히 일자리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필요한 일들 재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근데 저희는 당장 우선 급한 것을 하는데 꼭 야당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갖다가 대응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너무나 이분법 구조로 사회의 분열로 가져가면 곤란하다.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골 새정연회 원내대표하고는 잘 알고 잘 통하시는 분이죠? 네, 잘 압니다. 같이 경기도 출신이고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같이 사선위원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선배님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위시고 그래서 뭐 좋은 선배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종골 원내대표도 추석 연휴 이후에 인터뷰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아무래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단 한 건의 전략 공천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떤 뜻이죠? 지금 이제 내년도 총선에 있어서 공천 방식이 이제 새롭게 저희가 각 당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과거에 미실 공천, 야합 공천이라는 폐해를 좀 막자. 그래서 공천권을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자라는 원칙을 가지고요.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제 야당에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완전 국민 공천 방식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죠. 근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제도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지만 역선택의 문제라든가 또 선거 비용의 문제, 선거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합의와 또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야당이 이제 지난 16일 날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혁신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혁신안을 보면은 전략 공천을 20% 하겠다, 뭐 컷업을 20% 하겠다라고 아니에요. 사실상 여야 합의에 의한 완전 국민 공천에 의한 오픈 프라이머를 안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저께 혁신위에서 문재인 대표 보고 부산에 출마하라, 당 대표 출신들은 험지로 가라. 이게 다 전략 공천이거든요. 사실상 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새정연의 뜻이다. 선택이죠. 우리는 하고 싶은데 새정연에서는 새로운 선택을 했으니까 사정 변경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빨리 모색을 해야 된다. 선거가 무슨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2년 남은 것도 아니고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제3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죠. 제3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생각하셨어요? 제가 보관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있고요.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방식과 관련돼서 길을 제가 제시한 거고요.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보관이 있습니다. 보관을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냐고요? 지금은 이제 왜냐면요. 아직까지는 우리 당대표님께서 새정연회 문재인 대표하고 추석 연휴 중에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하셨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의 또 추석 민심도 들어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중을 좀 들어야 되는 원내대표 입장이니까 추석 이후에 종합적으로 충분히 듣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제3의 길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제3에 대한 제3의 길 말씀을 들으니까 친박의 좌장이신 이제 서청원 의원이나 또 청와대 정치특보인 윤상현 의원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또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정 의원이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어제 말씀했거든요. 결국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당이든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의 친박계 의원들의 제3에 대한 제3의 길 쪽으로 우리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은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한가롭게 친박 비박 나눠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해야 될 집권여당이고요. 지금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4대 개혁과제를 힘있게 추진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두 합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집권당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친박 비박으로 나누어서 개파 싸움할 그런 한가로울 시간이 없고요. 다만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길이 또 어떤 방식이
좋은지 네. 가장 투명하고 또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이걸 갖고 고민하는 거죠. 네, 네. 선거구 획정도 지금 이제 뭐 오늘 내일 될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석 민심 추석 차례상에 오를 대화가 어떤 것이 될까 궁금합니다. 추석 때 누가 제일 바쁜지 아세요? 예, 아무래도 저 살림을 하시는 네. 부인하고 그렇죠. 또 제사를 준비하는 네. 예, 어머니들이 바쁘겠죠. 원내대표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의원들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잘 하시고 바둑의 고수를 알려주셨는데 네. 좋은 수 한 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네. 묘수를 좀 둘 수 있도록 코치도 많이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평택갑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현준호, 소영선, 최미균, 구성의 이영미, 저 박찬숙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어르신의 품격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